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솔브레인을 먼저 구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강보합권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전용 CMP 슬러리를 단독 공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제장에서 조금 더 큰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차익 실현 매물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여러 가지 이 반도체 큰 전방 기업 쪽으로의 유동성이 더 몰리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반도체 이 장비주 그리고 서브레처럼 이 반도체 소재주들 같은 경우가 아직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분위기가 대형주 쪽으로의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게 좀 시장에서 인식이 좀 있어서 이 유동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솔브레인도 지금 많이 안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 반도체 이 소부장주들 중에서도 이 종목을 선별해야 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솔브레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작년 연말부터 솔브레인이 실적이 지금 감산을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감산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도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솔브레인의 이 올해 3분기,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 안에서 이제 솔브레인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 때 실적에 대한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솔브레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적인 그 반도체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서도 지금 반도체 특히 저희 고성능 이제 반도체 쪽에 1, 2위를 그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삼성전자와 바로 그 SK하이닉스죠. 이 두 기업을 고객사로 몇 년 동안 계속 이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SK하이닉스와 그 삼성전자가 HBM 같은 이 고성능 쪽에서의 반도체 사활을 본다고 한다면 솔브레인의 수혜는 당연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HBM 전용 이 CMP 슬러리 단독 공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외국 업체들이 장악한 이 CMP 슬러리 쪽에서의 솔브레인의 장점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HBM처럼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봤을 때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이 공정이나 이 소재에 대한 부분은 계속 우상향 추세로 계속 세분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솔브레인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3분기 때 영업이익은 그전에는 300억 이상에 대한 추정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300억 이하 한 29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4분기부터 이 삼성전자의 청택 3 공장 또 이제 테일러 공장 쪽에서의 이 순차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한다면 이 솔브레인에 대한 이 수요는 계속 솔브레인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이 삼성전자와 결이 같은데 기존의 이제 메모리 쪽에서 감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메모리에 대한 이 감산을 통한 이번에 실적을 삼성전자 실적 봤을 때 이 가격 통제가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산에 대한 부분도 의지가 좀 삼성전자도 있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통제로 봤을 때는 계속 감산 추세로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솔브레인 당장은 이 어떤 실적을 3, 4분기 때 기대하는 것보다 이 내년을 보면서 이 매수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솔브레인은 당장을 보기보다는 내년까지 조금 더 길게 보는 것이 좋겠다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추가적인 그 매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증권사들 같은 게 목표 주가를 35만 원 이상까지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3, 4분기에 대한 특히 저는 3분기 실적이 좀 저점일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굉장히 좀 싸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술브레인의 지금 현재 하향 주가 측면 봤을 때도 하향 안정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유 있게 좀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23만 7천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1만 원 말씀을 드리는데, 23만 7천 원일 때도 돌파를 했을 때는 저는 좀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7만 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27만 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브렌에 대해서 더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7만 원, 손절 라인 2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농심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농심의 위상이 미국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민들만 즐겨 먹던 라면이 이제는 미국인들도 든든하게 한 끼로 챙겨 먹는 식사가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분기 실적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3분기 실적도 괜찮을 겁니다. 지금 현재 추정치가 지금 470억 이상까지는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대비 70% 이상의 성장세죠. 우선은 우리나라 안에서 신제품 판매에 대한 호조 부분이 있죠. 신라면 더레드, 또 먹태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신제품에 대한 지금 수요 부분이 눈에 띄게 좀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좀 선반영 되는 구조로 좀 가고 있는데, 라면 판가도 지금 인상이 된 상태에서 농심의 그러니까 영업이익 마진 부분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3분기까지는 가격 인상 효과는 이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분기가 끝난 시점에서의 추정치를 증권사에서도 영업이익은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국내 라면,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농심의 5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절대적인 어떤 내수에서의 이 강세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스낵 매출, 그러니까 먹태감 많이 요새 좀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상품인데, 판매 호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제품 쪽에서의 오랜만에 리뉴얼에 대한 지금 부분이 이 농심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드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중요한 그 서대 말씀하신 해외 법인 쪽이 있죠. 특히 이제 북미 쪽 매출은 작년 2분기 때 판가 인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판가 인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베이스 부분은 수요 베이스는 좋게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북미 쪽에서의 판매 호조는 계속되면서 역시 마진 스프레드는 꾸준하게 잘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쪽에서는 약간 역성장 가능성도 좀 있긴 하지만 역성장 폭이 지금 계속 둔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매출 부분도 좋게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주가 많이 올랐다고 오른 상태에서 오늘 찰시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긍정적인 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에 대해서는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면서 또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버티면 될까요? 네, 저는 우선 버티는 전략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농심에 대한 증권사 목표 주가 당장 어떤 1년 동안의 실적이 아니라 그 2년,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실적으로 했을 때 우선은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지금 올리는 과정인데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2015년이었죠. 그때 이 농심에 대한 주가에 대한 영업이익이 1,000억을 돌파했을 때 목표 주가를 50만 원 이상까지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으로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올해는
그 영업이익은 1,000억 이상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 이상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은 그 이상 60만 원까지도 제시로 좀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 주가는 50만 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50만 돌파했을 때는 좀 추가적 매수 관점도 괜찮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심에 대해서도 버티는 것에 더해서도 지금도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일단은 50만 원이지만 돌파한다면 더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손절 라인 42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해 보겠습니다. 극동유화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정유주 역시도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함께 좀 편승을 했던 종목인데 윤활유 관련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 방산주라기보다는 이 윤활유 관련되면서 정유주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현재 심한 구간이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이 정유 관련주 중에서도 선별하는 전략이 중요하겠는데 하지만 급동유화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봤을 때도 증가폭이 거의 50% 이상이죠. 2021년에 영업이익이 205억, 그리고 2022년에 지금 306억을 기록했는데 지금 올해 분기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상반기까지는 그 149억을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 수준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이제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부분은 좀 반영을 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극동유화의 어떤 펀더멘탈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좋아지는 구조로 가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도 이 유동 파란빛 또 아스팔트 판매가 뭐 증가했던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지만 뭐 지금 이제 막 경기가 좀 둔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이 말씀드렸던 이 유가에 대한 변동성에 의한 마진이 더 크게 지금 주가에 좀 작용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유가가 뭐 배럴당 $150까지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본다고 했을 때도 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레깅 효과도 그렇지만 극동유화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도 여러 뿐만 아니라 지금 SOE나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연관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 극동유화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 극동유화뿐만 아니라 E1이나 말씀드렸던 SOE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에 이제 유가 상승 기초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저는 어떤 주가가 차익시장 때문에 조정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극동유화와 더불어서 다른 종목에 대한 관심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우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윤활유 사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시장 전을 확보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주가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겠지만 저는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보유자 영역에서 이제 버티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주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분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또 오펙이나 어떤 감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뭐 주가 수준에 있어서는 이 변동성에 대한 제어 부분을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지금 극동유화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윤활유에 대한
어떤 건설 경기가 또 좋아지는 시점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죠.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지고 있는 구조로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국동유화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우선 일단 작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고요. 지금 현재 가격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하지만 보유자 영역에서 버티는 전략을 1순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 주가는 일단 4,500원을 말씀을 드릴 텐데 4,500원이 오면은 분할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경기나 유가적인 부분이 안정화됐을 때 이 목표 주가를 올리는 전략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